케냐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기술이 아닌 용기를 받았습니다. 저는 와무유 카마우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30년을 살아온 수자원 기술자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저희 나라는 전력 공급이 완전히 멈춰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케냐가 아프리카 전체의 기술 허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저희에게 기술을 배우러 올 정도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시작은 한 장의 먼지 쌓인 종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4월 15일 밤 9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나이로비 전역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들었죠. 탕가벨라 댐의 메인 터빈이 멈춰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 집에서 딸 아이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캄캄해졌지? 아이카가 무서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죠. 정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정부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케냐의 전력 공급량 70%를 담당하는 탕가벨라 댐으로 즉시 출동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터빈들이 모두 멈춰 있었고 제어실에는 빨간 경고등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매뉴얼이 모두 중국어로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10년 넘게 수자원 기술자로 일해왔지만 중국어는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기술 문서, 운영 지침서, 심지어 고장 진단 코드까지 모든 게 중국어였거든요. 정부는 급하게 중국 측에 기술진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어요. 현재 다른 프로젝트로 바쁘니 2달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2달이요? 나이로비의 모든 병원이 비상 발전기로만 버티고 있는데 학교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2달을 기다리라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기술자라는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댐 관리사무소의 오래된 창고를 뒤지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영어로 된 기술 자료가 있을까 해서 말이죠. 먼지투성이인 철제 캐비넷을 열어보니 20년 전 문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노란 봉투에 든 한국어 보고서 하나였죠. 표지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수자원 자립 실패, 백서 마이너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법. 저는 궁금해서 그 문서를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17번의 댐 건설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세계 최고의 수자원 기술을 갖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패를 자산이라고 표현하다니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밤새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겪었던 온갖 기술적 실패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토양 때문에 무너진 댐, 설계 미스로 망가진 발전소, 부실 공사로 터진 수도관까지요. 하지만 놀라운 건 각각의 실패 사례마다 교훈과 개선 방안이 꼼꼼히 적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해서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거죠. 저는 다음 날 아침 바로 정부 청사로 달려갔습니다. 수자원부 장관에게 이 보고서를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장관님,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장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와무유, 5년 전에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 지원을 제안했을 때 우리가 거절했던 걸 잊었나? 중국 기술이 더 저렴하고 빠르다며 한국 제안을 차버렸잖아. 지금 가서 도움을 청하기엔 너무 민망하지 않겠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장관님, 자존심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고통받을 순 없습니다.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결국 정부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최대한 빨리 와달라는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이 소식에 두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이지윤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수자원 엔지니어였어요. 35세의 이지윤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지윤이 케냐행을 결심한 이유는 특별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죠. 지윤아,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케냐 군인들과 함께 싸웠단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도 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이지윤은 평소에도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자주 떠올렸어요. 케냐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두 번째 인물은 박만수라는 70세의 은퇴한 기술자였습니다. 박만수는 40년간 한국의 댐과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기술을 익혔던 사람이었죠. 박만수가 케냐행을 결심한 이유는 깊은 후회 때문이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기술만 전수하고 돌아왔지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어. 이지윤과 박만수는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35살이나 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어요. 이번엔 실패 말고 사람을 남기자는 다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박만수는 이지윤에게 말했습니다. 지윤아, 우리가 가져갈 건 첨단 기술이 아니야. 우리의 실패 경험이지. 그게 진짜 보물이거든. 12시간의 비행 끝에 두 사람은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커다란 가방을 끌고 온 젊은 여성과 작은 서류 가방만 든 할아버지의 조합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와무유님. 저는 이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만수라고 해요. 저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이 두 사람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부 청사대회의실에서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케냐의 주요 기술진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도 현장 담당자로 참석했죠. 모든 사람들은 한국팀이 어떤 첨단 기술 제안서를 가져왔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박만수와 이지윤이 꺼낸 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박만수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장관이 파일 표지를 읽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국댐 건설 실패 사례집이라고요? 기술 제안서가 아니라요? 이지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1973년 토양강댐은 지반조사 미흡으로 무너졌고 1981년 안동댐은 설계 오류로 6개월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이었죠. 보통 외국 기술진들은 자신들의 성공담만 자랑하기 마련인데 실패 이야기를 먼저 꺼내다니요. 박만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17번의 실패를 했어요. 댐이 무너지기도 하고 터빈이 터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실패들이 저를 진짜 기술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는데 말이죠.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댐은 언제쯤 고칠 수 있을까요? 박만수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어요. 댐 고치는 건 사흘이면 됩니다. 하지만 와무유 같은 현지 기술자분들이 제대로 배우시려면 최소 일주일은 필요해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고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더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됐죠. 이지윤이 제게 말했습니다. 와무유님, 기술은 외국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 과정을 도와드릴 뿐이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박만수와 이지윤의 방식이 이상했어요.
터빈을 직접 만지기보다는 계속 질문만 하더라고요. 와무유님, 이 터빈이 멈췄을 때 어떤 소리가 났나요? 물의 흐름이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진동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심했나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빨리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박만수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와무유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고장의 원인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내야 다음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댐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저희에게 기술을 가르치러 온 거였죠. 이지유는 제게 터빈의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여기가 베어링이고 저기가 회전축이에요. 소리로 어디가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마치 어릴 때 장난감을 분해해서 조립하던 기분이었거든요. 셋째 날, 저는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베어링에 모래가 끼었네요. 그래서 회전이 불안정했던 거구나. 박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저는 동료들과 함께 베어링을 분해하고 청소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직접 손으로 익혔어요. 이지윤과 박만수는 옆에서 조언만 해줄 뿐 직접 나서지 않았죠. 일주일 후 드디어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 손으로 제 기술로 해낸 일이었거든요. 박만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와무유님, 이제 이 댐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4월 24일 오후 3시. 저는 메인 터빈의 가동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지윤과 박만수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와무유님이 누르세요.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거대한 터빈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전력 계기판의 숫자들이 올라갔어요. 드디어 전기가 다시 생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댐 관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일 만에 나이로비에 불이 다시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댐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케냐가 케냐 사람 손으로 전기를 만든 건 우리나라 독립 이후 63년 만이야. 그 말에 저는 더욱 울컥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항상 외국 기술에만 의존했었거든요. 영국, 중국, 일본의 기술자들이 와서 고쳐주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케냐 사람인 제가 직접 해낸 일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엄마, 불이 들어왔어. 우리 집에 불이 들어왔다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만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와무유님, 이게 진짜 기술 전수예요.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날 밤 나이로비 전역에 불이 켜졌습니다. 병원들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고 학교들도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댐이 정상 가동된 후 박만수와 이지유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케냐도 실패 백서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의아했어요. 실패 백서요? 왜 실패한 일들을 기록해야 하죠? 이지윤이 설명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나침반이거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패를 정확히 분석해야 해요. 박만수도 덧붙였어요. 한국이 지금의 기술력을 갖게 된 건 성공 때문이 아니라 실패 때문이에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이 쌓여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죠. 저는 정부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실패한 일들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관님,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고요.
결국 케냐 정부는 케냐 인프라 건설 실패 백서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케냐에서 일어난 모든 건설 실패 사례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서 소식이 알려지자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몇 주 후 아프리카 연합에서 공식 제안이 왔어요. 케냐를 아프리카 기술 경험 공유 센터로 지정하겠다는 것이었죠. 우리의 실패 백서가 아프리카 전체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실패는 정말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겪었던 아픈 경험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는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케냐 수자원 기술학교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박만수와 이지윤에게 배웠던 방식 그대로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계가 고장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해요. 빨리 고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왜 고장났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바로 박만수가 저에게 했던 말이었죠. 저는 그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어요. 지난달 아프리카 연합에서 동아프리카 수자원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케냐 주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가 함께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기술팀이 왔어요. 저희 실패 백서를 보고 자신들도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박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중국의 실패 사례도 함께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중국 기술자들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이제 케냐가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나누는 나라가 된 거죠. 지금 탄가벨라 댐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실패는 자산이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현수막을 보며 생각합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의 한국인 덕분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기술을 준 게 아니라 용기를 준 거였습니다. 박만수가 떠나기 전에 제게 남긴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와무유님, 이제 여러분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차례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댐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일을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이제 제게 기계 소리가 아니에요. 케냐 사람들의 자부심이 돌아가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기적입니다. 기술이 아닌 용기를 받았고 그 용기로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